여러분의 말은 성장의 힘을 가졌나요? 파괴의 힘을 가졌나요? 부모는 아이에게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은 아이를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어떤 말은 아이를 외롭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가 커피를 쏟으면 뭐라고 말하나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대지는 않았는지 깨진 커피잔에 손을 베이지는 않았는지 걱정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유리잔을 떨어뜨리면 뭐라고 말하나요? 엄마 아빠가 좋은 친구 대하듯 아이에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말 중 어떤 말이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말 중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도와준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제 어머니는 잔소리가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게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잔소리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던 만큼 자식도 완벽하기를 기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수없이 들은 잔소리의 내용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붙들고 싶은 기억은 엄마가 저를 밝은 표정으로 환영해 주셨던 기억입니다. 절 다독여 주실 때 아이고 우리 막내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침착한 아이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당시 1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저금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킬 정도였다면 남들 앞에서 자랑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런 말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니까요. 저의 낙천성, 회복 탄력성과 같은 것들은 모두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기억하나요? 혹여 부모님이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나요? 그 기억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나요? 아니면 잘 지내다가도 그 말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사람은 좋은 말에 힘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나누면 바로 그 말이 사람을 키워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돈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이렇게 효과적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말과 다르기에 입에 붙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요. 말의 힘을 알면 좀 더 쉽게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행복한 아이, 멋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엄마 아빠의 좋은 말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 우선 서로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불편한 상태인지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마음 상태에 따라 대화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압니다. 서로의 말 때문에 후회하거나 상처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이제 말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보세요. 아이가 산만해서 큰일이에요. 아이가 의욕이 없어요. 아이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요. 툭하면 화를 내고 싸워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만 나아진다면 아이가 참 멋지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부모의 말이 모두 사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정말 산만할까요?
아이가 정말 의욕이 없을까요? 아이가 하는 말이 모두 말대꾸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부모의 판단과 평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왜 판단이라고 하나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좀 더 살펴봅시다.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아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몇 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났나요? 부모님이 보기에 산만하지 않다고 느끼려면 아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집중 시간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마다 달라서 어떤 부모님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1시간은 앉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산만하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인 평가일 뿐이지요. 넌 왜 이렇게 산만하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내 친구들도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것 아닌데? 라며 억울해할 겁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언어는 이렇게 방어 심리만 강하게 만듭니다. 의욕이 없다는 말과 툭하면 싸운다는 말도 모두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잔소리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해도 아이의 문제 행동은 줄지 않고 점점 심각해질 뿐입니다. 판단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기에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똘똘 뭉친 아이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를 관찰해 보세요. 책상에 앉은 지 10분 만에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나더니 또다시 10분이 지나자 이번엔 물을 마신다고 일어납니다. 산만하다는 판단은 책상에 앉은 지 10분이 되자 일어났다는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판단입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을 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행동을 그대로 묘사해서 10분에 한 번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는 단지 어떤 행동을 했을 뿐인데 부모인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에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평가의 눈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있기에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화를 조절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행동만 살펴보는 게 어렵다면 한번 사진을 찍어 봅시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보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원래 위대한 발견은 관찰에서 시작되니까요. 아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이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총체적 통찰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준범이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 시간에 상담실에 전기불을 자주 끕니다. 아이들이 끄지 말라고 소리를 쳐도 재미를 붙였는지 더 자주 불을 끕니다. 준범이에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세어보니 1시간 동안 10번 불을 끄더구나. 친구들 표정을 보니 정말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넌 불을 끄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오늘도 몇 번이나 끄고 싶니?
조금 생각하더니 7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미리 아이가 불을 7번 끌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준범이가 불을 몇 번 끌 것인지 알기에 참아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불끄기 행동은 모두 다 같이 세어보는 놀이가 됩니다. 마지막 7번을 끄자 다 같이 7번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들려주니 스스로 조절하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준범이에게 물어봅니다. 너 몇 번 끄고 싶어? 6번. 그건 너무 많아. 그럼 5번. 좋아. 관찰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찰은 아이의 적성과 잠재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무척 요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한 행동으로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넌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넌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니? 모두 판단입니다. 판단한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눌수록 그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만 남기게 됩니다. 감정 읽기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일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엄마가 알아들은 그 마음을 아이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의 감정 신호를 해석해서 다시 들려줌으로써 아이는 자신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느낀 아이의 감정을 다시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들려주세요. 아이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간단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뭐하구나, 뭐뭐하다는 말이구나, 뭐뭐한가 보구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이 내 것 몰래 가져갔어요. 형이 말도 안 하고 가져가서 속상하구나. 숙제 때문에 짜증나요. 숙제가 많아 부담스럽구나. 친구가 나만 따돌려요. 친구가 따돌린 것 같아 마음이 슬프구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나 보구나.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구나. 아이의 표현을 이렇게 감정으로 읽어주면 아이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숙제해야지. 숙제하기 싫어. 숙제하기 싫구나. 응, 안 하고 싶어.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엄마는 난감합니다. 분명히 감정을 읽어주었는데 대화가 막혀버렸습니다. 이럴 땐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지 짐작해 보세요. 하기 싫다는 감정도 있지만 나중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있을 겁니다. 아이는 그중 더 크게 느껴지는 싫은 마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아이의 말을 인정해주고 마음도 알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생각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숙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지금 안 하고 싶구나. 응, 소파에 좀 누워 있을래. 그래, 푹 쉬어. 쉬고 나면 엄마가 간식 줄게. 그렇게 가만히 놓아두었더니 잠시 쉬다가 손을 씻고 간식을 달라고 합니다. 간식을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간식 먹으면서 숙제해야지. 그러고는 숙제거리를 가져와 식탁에 사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숙제하기 싫다는 것은 그 순간의 감정일 뿐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숙제를 거뜬히 잘해내는 거뜬히 잘해내는 나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찾아서 읽어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꼭꼭 숨어있는 좋은 생각을 읽어주면 아이도 진심을 드러내는 멋진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좋은 생각 읽어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좋은 아이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자신이 좋은 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좋은 마음을 믿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적으로 아직 미숙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생각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나쁜 일에는 나쁜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치원에 다녀온 아이에게 비스킷 10개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잠자고 있습니다. 동생은 1개만 주고 내가 다 먹어도 돼? 다 먹고 싶은데 동생도 나눠주고 싶구나. 많이 먹고 싶어. 조금이라도 나눠주려는 아이의 좋은 마음을 읽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잠자는 동생의 머리맡에 비스킷 3개를 놓아두었습니다. 기특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동생도 참 잘 챙기는구나. 그러자 엄마 입에 비스킷을 넣어줍니다. 엄마도 드세요. 늘 먹을 것에 욕심내던 아이인데 의외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이는 다 먹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믿어주고 알아주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믿는 만큼 잘한다는 말이 그래서 진리가 되나 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글씨가 엉망인 아이에게 잘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구나. 늦는다고 전화를 한 아이에게 엄마가 걱정할까봐 전화했구나. 5분만 더 자겠다는 아이에게 일어나고 싶은데 너무 고단해서 못 일어나는구나. 일기 쓰다가 팔이 아프다는 아이에게 잘 쓰고 싶은데 팔이 아프구나. 놀다가 학원에 지각한 아이에게 늦어도 학원에는 꼭 가려고 했구나. 아이의 수학시험 성적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보다 더 못한 아이도 많아요 입니다. 이럴 때도 너보다 못한 애랑 비교하면 어떡하니? 가 아니라 속상해서 너보다 못한 아이를 보고 위로받고 싶구나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이는 스스로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